이게 형님 팟캐스트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게 되게 편안한 자세가 이런 식으로 좀 건방지지만 편안한 자세가 포인트더라고요. 그쵸. 해볼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스정외과 나상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이제 어떻게 보면 인트로인데요. 그쵸. 네. 제 이제 영화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친밀하고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PD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 자, 우리 PD님, 저랑 이제 함께 한 지 이제 1년이 됐죠? 1년이 넘었죠? 넘었죠. 네. 500일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전 여친 만날 때 그렇죠. 처음 뵙고 네. 지금 여자친구는 400일 넘었으니까. 저는 결혼하고 그래도 봤었죠? 맞습니다. 네. 갓 결혼했을 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면 가장 이제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가장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잖아요. 사랑, 연애와 그리고 결혼, 뭐 이런 좀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점점 좁혀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뭐 크게 이제 뭔가 이렇게 목차를 정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딱딱해지고 할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생각이 이제 흘러가는 대로, 대화의 주제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뭔가 이제 친구 둘이서 얘기하듯이 진짜 정말 대본 없이 그렇게 좀 해보고자 하는데, 자, 어떻게 뭐 연애를 그래도 조금 많이 해보신 편이지 않으세요? 첫 질문이 굉장히 좋네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마이크 한번 볼륨 게이지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형님 약간 카메라 앞에 딱 마이크를 대면은 네. 데시벨이 살짝 낮아지는 게. 아, 그래요? 네. 좀 제가 텐션을 올릴까요? 아니 마이크를 조절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살면서 동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연애를 많이 해보신 편 아니신가요? 자, 기준 이제 10회. 10회를 기준으로 업, 다운. 근데 이게 여자친구가 안 본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턴은 너무 떠도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막 갑자기 대형 이슈 터지면 이제 네.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있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10회를 기준으로 업, 다운. 그게 사귀었다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귀었다? 네. 우리가 사귀었다라고 하면 흔히 이제 스킨십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의 그런 정보를 오픈을 하고, 오픈을 한다는 것은 뭐 이제 뭐 케미컬한 것도 그렇고, 근데 뭐 이제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했는데 이름을 모르면 사귄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본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셀리, 예. 셀리, 뭐 줄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본명을 모르면? 그런 사귄 게 아니죠. 사귄 거 아니죠. 예. 그게 어떻게 사귄 겁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서로의 그런 신원조회, 확실한 그런 신분 보장을 위해서 먼저 본명을 이제 여는 게 이제 우선인데, 굉장히 특수한 조건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가 이제 그런 관등 성명은 건너뛰고 뭐 그런 끝단계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한 6, 7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 7회.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92년생 33살이요. 만으로 32. 네. 92년생이 32인가요? 그럴 거. 33 아닐까요? 만으로 하면 윤석열 나이 하면 되게 어리시네요. 그쵸 형님. 그래도 7회면은 적지 않은 횟수 같은데요. 제가 예. 첫 연애가 되게 길었어요. 몇 년 하셨죠? 7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20살 첫 4월 달부터. 이야, 7년 사귀면서 그러면 중간에 썸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게
지금이야 그럴 수 이제 되게 외적으로 이렇게 뭔가 훌륭해 보이진 않지만 그때는 거의 뭐 운동에 미쳐 살아가지고 제가 딱 슬림하고 키도 크시잖아요. 키도 190에 크고. 육박하고. 네 키도 크고 이게 또 이제 사적으로 만나면 되게 웃겨요 제가. 웃겨요. 네. 저랑 공적으로 만나도 웃긴데 사적이면 얼마나 웃길까요? 그러면 이제 꼬이죠. 여자들이 그쵸. 꿀벌이 이렇게 꽃에 꼬이듯이. 네. 부러운 재능을 가지셨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고요. 자, 그러면은 연애를 이제 7년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자친구들을 만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여성분을 좀 접했을 때 이 여자분과는 좀 잘 되고 싶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어떨 때셨나요? 과거를 반추해 보면. 근데 저는 시즌마다 진짜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시즌마다의 그 공통점이 없습니다. 한 번은 뭐 진짜 착한 친구 만났다가 다음번에는 완전히 이제 기가 센 분 만나기도 하고 동글동글했다가 갑자기 뭐 세모난 형태의 어렵네요 말하기가. 좀 그럼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어요. 매번 달라집니다. 그럼 일단 그때 그냥 내가 조금 여자가 필요하다 싶으면 옆에 조금 있는 분을 사귀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형님. 네. 이제 그 시즌마다 알게 모르게 그냥 바뀌는 것 같아요. 카멜레온 같으신 분이세요? 저의 그 이성관이 그러세요? 그때 딱 어떻게 보면 있어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 어려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분이랑 잘 맞는지를 내가 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조금씩 이제 내가 선호하는 그런 이성상 그런 분들을 조금 점점 그 범위를 좁혀나가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성격이 그래도 되게 이제 뭐라 그래야지 본인만의 색깔이 완전 확고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주위 사람한테 조금은 맞춰줄 수 있고 특히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좀 그런 성격 아니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맞춰주고 네. 좀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를 좀 선호하죠. 선호하죠. 뭔가 이제 이성 관계에 있어서 뭐 너무 그렇게 트러블을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막 본인만의 그런 곤조 그런 게 확실해서 그렇진 않잖아요. 예민하진 근데 요즘 좀 내가 예민한 편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긴 합니다. 원래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맞춰주고 동글동글하고 약간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지고 좀 바빠지고 좀 뭔가 이 사업이라면 사업인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좀 예민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요새 예민하냐면 그래요? 그 말도 많이 해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요즘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뭔가 일을 이렇게 하고 지금 그래도 나름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쌓고 그런 유명하신 뭐 가수분들과 소속도 돼 있고 회사가 커나가는 입장에서 일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약간 여담으로 하면 보통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같이 여행을 가봐라. 뭐 극한의 상황에 좀 처해보는 아니면 뭔가에 쫓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고 뭐 그런 말도 하고 술을 마셔봐라. 또 만취되면 조금 긴장을 놓고 본인의 그런 페르소나 가면을 좀 벗어던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에 되게 바빠지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지니까 본성이라 하면 뭐하고 그랬을 때 조금 그런 내 내면에 조금 예민한 부분이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일할 때 예민하게 그러니까 되게 바쁘고 정신없을 때 뭔가 막 연락이 오고 하면은 조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연애 상황에서 좀 제가 본 이제 우리 PD님은 좀 그렇고 그래서 제 얘기도 좀 해보면 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결이 비슷한 것 같다. 오. 일단 외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오. 저만의 조금 일관된 그런 선호하는 이성상이 항상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보니까 비슷했다인 거예요? 의도했다기보단 그냥 내가 이제 조금 저는 저만의 그런 이고가 이제 강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런 분이 아니면 딱히 관심도 잘 안 가고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좀 마르고 팔다리가 길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외모도 좀 막 그렇게 막 전형적인 뭐 미스코리아상 그런 거라기보단 좀 귀엽게 이쁘장한 그런 느낌? 좀 뭔가 예, 그런 상들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렇고 오래 연애를 한 분들을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하지 않고 그렇게 저랑 대화가 잘 통하는 분. 뭔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래요.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해보면 뭔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대화 주제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무슨 말을 꺼내지? 무슨 말이 이 사람이 나한테 올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랑은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 외형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면 그런 분과 어떻게든 연애를 해보려고 해서 연애를 한 적도 있었는데 결과는 이제 대부분 좋지 않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서로가 대화를 했는데 편한 느낌. 내가 굳이 뭔가 대화 주제를 이렇게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서로가 그냥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이성적인 호감이 서로에게 첫인상이라 하는 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딱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끌린다. 그런 거는 외적인 느낌,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 뭐 스타일, 헤어나 옷이나 그런 스타일, 그리고 뭐 체취도 그럴 수 있겠죠. 냄새, 그리고 또 다른 뭐 그런 말투, 목소리, 제스처, 그다음에 체형 뭐 그런 게 종합적으로 딱 한 번에 다가왔을 때 첫 인상부터가 별론데 하면 호감이 잘 가지는 않는 물론 대화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그런 뭔가 위트나 이런 성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뭔가 말이 잘 통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잘 통한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이제 2번 좀 만남을 청하고 2번, 3번이 되면 이제 뭔가 연애를 좀 시작하는 것을 서로 고민하게 되고 썸을 타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외적으로 너무 완벽한데 약간 좀 말이 막 내가 막 계속 노력해서 말해야 되고 약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내 스타일인데 뭐 어디서 오셨어요? 몇 명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막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 땄어요. 그러면 그분이랑은 20대 초중반 뭐 이럴 때는 어떻게든 진짜 사귀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한 30을 넘어가면서는 애초에 별로 그런 흥미가 안 생겨요. 왜냐면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경험에서 오는. 그렇죠. 뭔가 진짜 누가 봐도 막 연예인 같고 누가 봐도 이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외형인데 사귀어봤을 때 대화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향기 없는 꽃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내가 뭔가 감상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앞에다가 보고 이쁘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정서적 교감도 중요하고 이렇잖아요. 뭔가 사랑을 나누는 건 서로의 그런 쌍방의 소통이 필요한 건데 내가 뭐 전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귀고 뭐 누구를 진짜 뭐 우리가 막 그 자동차에 있을 때 막 흔히 약간 조금 저렴한 표현으로 조수석 튜닝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차를 사고 오픈카를 예를 들면 샀는데 옆에 이제 여자친구가 이쁜 사람이 있어야 뭔가 좀 탈맛이 난다 이런 의미로 좀 그렇게 뭐 조수석 튜닝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하는데 조금 이런 그런 것도 의미 없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건 다가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누군가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통된 점을 우리가 서로 찾고
그런 공통된 점 안에서 같이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연애가 시작되고 그렇게 서로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단지 뭐 한 방향으로 그냥 우리가 뭐 관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는 않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삶의 그런 경험, 관록, 뭐 경험치가 쌓이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제가 옛날에 소설 무슨 소설인지 까먹었어요. 고전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의 아빠인가가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을 한다는 건 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게 맞는 말인데, 그럼 연애는 안정감 없는 여자랑 해도 되는 건가? 뭐 쉽게 말해서 얼굴 이쁘기만 한 여자랑 연애만 하는 거는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게 좀 결말을 내가 말하고 싶은데 못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편하게 네. 말해서 솔직히 네. 저도 젊을 때는 이제 결혼에 대한 고민이 크진 않잖아요. 20대 초반 뭐 이럴 때는 얘랑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전제는 무조건 돼야 연애를 하긴 마련인데, 얘랑만 연애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만난 적은 손에 꼽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런 얘랑 결혼은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있을지만, 그 여자분이 뭐 되게 적극적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한정은 있어도 그거를 이제 연애와 결혼은 분리야, 따로야 라고 해서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하거나 한 적은 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혼 생각이 얘랑은 꼭 결혼해야지 막 진짜 뭐 진짜 너무 홍기가 차서 진짜 뭐 선을 본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그 사람과 이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좋으면은 사귀다 보면은 정말 너무 좋고 계속 마음 변하지 않고 하면은 결혼도 꿈꾸게 되는 거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말했듯이 30대 넘어가면 그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안정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말이 잘 통하고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내 본 모습을 보이기 좀 불편하게 뭔가 좀 항상 갇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걸 원하는, 암묵적으로 원하는 여자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항상 흐트러짐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떠나갈 것 같은 여자를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런 연애는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있긴 하죠. 네. 네, 어차피 제가 편집하니까 가감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그것보다 제가 맨 처음에 형님 딱 보고 그냥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의사고 또 되게 또 호감 많이 생기셨잖아요, 솔직히. 제가 네. 아니죠. 맞습니다. 많아요. 그 남성 호르몬 많은 남자의 그거를 하고 있어요, 형님. 딱 뭔가 눈썹 짙고 선 딱 있고 몸도 딱 좋으시고 하니까 생각한 게 되게 그런 생각했죠. 여자들 되게 많이 만나겠다. 결혼하셨지만 아는 여자들 되게 연락 많이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점점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기독교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촬영하다 보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 듣잖아요. 나 어저께 뭐 술 마시는데 이쁜 여자 있어갖고 뭐 같이 마셨어. 이런 말들 듣는데 형님은 그런 말 끼지 않더라고요. 되게 가정적이고 되게 모험적인 분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을 사람인데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되게 가정적이고 모험적이다. 뭐 어느 정도는 맞고 뭐 대부분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딱 보고 이 사람은 조금 뭐라 그러지? 어떻겠다. 뭔가
먼저 이제 풍기는 느낌을 보고 좀 재단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런 막 흔히 말하는 뭐 여자 좋아한다. 뭐 여자를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동물은 아니잖아요. 짐승. 근데 짐승이랑 다른 점은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이성을 갖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규범에 어느 정도 맞춰서 생활을 하는 점이 이제 짐승과 다른 점이잖아요. 본능을 따르지 않고 마냥.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여러 여자를 한 번에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여러 명을 이렇게 몇 번씩 거쳐가면서 그렇게 만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짧게. 근데 뭐 그래도 제가 결혼을 한 이유는 좀 늦게 했거든요, 나이가. 35 넘어서 했는데, 저는 원래는 꿈이 그거였어요. 그 학생 때 그런 어떻게 보면 다운타운에 딱 봐도 그냥 커플로 보이는 좀 젊어 보이는 세련된 남녀가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이제 가는 걸 보면 되게 나도 저러고 싶다. 누가 봐도 이제 좀 젊어 보이는 남녀인데 20대 뭐 후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인데 아이가 있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서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로망 중 하나였는데, 그런 사람을 좀 늦게 만난 거죠. 늦게나마 만나서 결혼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의사면 사실 주위에 그런 뭐 선이라든지 뭐 부잣집 딸이다, 아니면 뭐 정말 이쁜 뭐 모델이다, 뭐 이런 자리나 이런 게 유혹이 좀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선인 자리나 뭐 그런 걸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그런 내면이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여러 다른 기타 부수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그리고 제 성격상 바람을 피면 어찌됐건 서로에게 상처잖아요. 뭐 이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런 사람이 추후에 만약에 나타났어. 저는 그런 상황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평생 진짜 함께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결혼해야지. 그런 사람과. 했던 사람을 이제 좀 늦게나마 찾은 거였죠. 못 찾았다면 지금까지도 혼자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40이 다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저만의 조금 철학?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 나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를 조금 이제 외형으로만 보고 실제로 이제 본 분들이 조금 그런 말을 한 번씩 하긴 해요. 되게 막 뭐 술 좋아할 것 같고 잘 마실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여자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의외다. 근데 이제 그거는 술을 못 마셔서도 있고 술을 정말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있고, 딱히 그런 예를 들면 술 마시고 그때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나서 막 뭐 여자들이랑도 뭐 되게 파티하고 재밌게 놀아. 근데 그때는 좋잖아요. 그쵸. 되게 막 세상 다 가진 거 같고. 근데 그 뒤에 오는 그런 약간 허무함이나 일회성인 그런 뭔가 남지 않는, 저는 되게 영속적인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영속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뭔가 일회성이라든지 휘발되는 그런 뭔가 소비적인 행태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유흥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일회성이 지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걸 한다고 내가 계속 뭐 이렇게 하이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다 그것도 이제 다 날이 밝아오고 하면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면 부질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만 좇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너무 모범적인 연애관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하고 그냥 조용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네 부모님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서로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이제 상대방이 채워주고, 상대방이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서로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네 부모님도 이제 살아오신 거죠.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제 한쪽이 희생을 많이 강요를 했다면 요새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평등해지는 사회니까 남녀가 예전에는 사실상 여자들이 좀 더 손해를 보는 사회적 구조였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고. 근데 이제는 여권 신장도 잘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혼율이 더 높아진 거 아닐까 싶어요. 여자들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그게 맞죠 사실. 자기랑 좀 안 맞다 싶으면 갈라서고 뭐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는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불행한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TV에서 보면은 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연관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이혼 관련된 예능도 막 일반인 이혼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와이프랑 그런 걸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가 싸우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면서 뭔가 뭐 지금 그렇지만 그 결혼 초기에는 진짜 이혼을 이렇게 서로가 입 밖에 꺼낼 정도로 심하게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이혼하는 게 낫지 이러면서. 근데 물론은 서로의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게 봉합되고 잘 지낸 후에 이제 같이 본 그런 거였지만 보면서 와, 우리가 싸운 거는 저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보다 정말 훨씬 심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들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화해하고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반면교사 삼죠. 그리고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저럴 거면 왜 살아? 이러기도 하고 보면서. 근데 그걸 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부정적 인식, 결혼하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약간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는 좀 되는데 전 재밌게 봐요. 왜냐면 방송이니까 시청률을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주문하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일부러 좀 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부들을 더 찾아서 찍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보이는 게 그렇지. 우리가 사실 뉴스도 보면 뉴스는 다 자극적인 소재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뉴스를 사람들이 이제 읽고 신문기사 읽고 조회수를 높이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세상에는 보편적인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극소수 예들이니까. 뭐 그걸 보면서 뭐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이거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 예를 들면 이혼하는 예능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사람들이 뭐 이혼하는 예능을 막 많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이혼하고 하는 거다 이런 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전에 유행했던 게 육아 예능이었단 말이에요. 육아 예능은 또 많이 틀면은 박탈감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건 박탈감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엔 너무 육아가 힘든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또 막 금쪽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 키우기 그런 거는 진짜로 실제로 애들이 다 저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애기 낳기 꺼려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좀 트렌드 아닐까요? 그냥 이혼율도 높고 하니까 뭐 사람들의 조금 공감도 좀 얻고 아니면 좀 원하는 게 그런 조금 어느 자극적인 소재. 한때는 또 막 먹방 엄청 유행이고 막 그런 요리가 트렌드고 막 그랬잖아요. 시대적 흐름을 좀 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걸 너무 막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좀 치환해서 막 생각한다기보다는 뭔가 대중들이 조금 뭔가 즐겨보고 좀 찾는 게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오는 쪽으로 그런 테마나 주제를 항상 편성할 거 아니에요? 방송사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아무튼 그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영상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남자랑 여자 사이에서 서로가 공감하는 게 너무 안 되지 않나 지금 현대 사회가 우리나라가 좀 갈라치기 이런 게 좀 심하긴 하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육아할 때도 그렇고 이게 생각보다 좀 너무 공감을 안 하고 너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고는 좀 반대인 게 저는 일베도 정말 혐오해요. 그런 극단의 보수주의 같은 거, 남성 우월주의. 근데 페미니즘 이런 것도 되게 혐오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성 역할, 우리 자식이 제가 있잖아요.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자식들은 누가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장난감의 형태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근데 그거는 영장류, 원숭이들한테도 실험했는데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암컷들은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남자 아이들, 수컷들은 사람은 남자아이, 원숭이는 수컷, 자동차나 그런 바퀴, 아니면 뭐 중장비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해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억지로 우리가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본능적으로 다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뭔가 뭐 이런 사회가 그렇게 성 분담을 어릴 때부터 해서 뭔가 문제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남녀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엄마들은요, 아이들 모성애, 왜 남편이 아기가 새벽에 울면 남편이 못 일어난다고 막 구박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 유전자에 각인돼 있어요. 밤에 새벽에 아이가 울어도 둔감하게 우리가 세팅이 돼 있다고. 왜냐면 우리는 어찌됐건 가장으로서 보통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고인돌 시대에는 사냥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어요. 아이 울음소리에 좀 더 둔감할 것. 근데 엄마들은 굉장히 예민할게요. 아기가 딴 방에서 울어도 예를 들면 내가 아이 방에서 재우고 있는데 저는 피곤해서 골아떨어지는데 와이프가 듣고 온다니까. 그런 정도로 예민해요. 네.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유전자인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더 잘 봐요. 어느 엄마더라도. 아빠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더 아이를 잘 돌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워킹맘이 뭐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타고났다고 우리가. 자신의 배로 낳은 아기는 그 엄마가 더 잘 볼 수밖에 없어. 엄마가 더 모성애가 강하고. 근데 신체적으로 놀아주고 이런 거는 또 아빠가 더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아이가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거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의 육아 참여가 높은 집의 아이가 훨씬 더 지능적으로 더 우수하고 좀 더 그렇게 뭔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한다는 그런 논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신체로 몸으로 이제 애기 점프 시켜주고 그런 건 엄마가 할 수 없거든. 내가 본능적으로 놀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 나중에 이제 내가 놀아주고 나서 한참 뒤에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와이프가 보내준 걸 본 거예요. 네. 각자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굳이 뭔가 이제 뭐 거스르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제 사회적 구조상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내가 집에서 아이만 육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제 뭔가 분담을 해서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 여자는 집안일이나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자는 집안일이 아니라 육아할 때 아이에게 좀 더 적합하다. 생물학적으로 더 잘 볼 수 있다. 남자가 못 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거의 그렇다.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 유전자라는 게 신기한 게 그런 아이들도 발달 과정이 다 비슷해요. 우리 아들, 딸이 다 성격도 어느 정도 다르고 다른데 돌쯤 걷죠. 걸을 때쯤에 혼자 숨바꼭질 놀이를 스스로 찾아서 하죠. 돌 때쯤에 미끄럼틀 타서 다리부터 내려서 엎드려서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법을 지가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진 않아도. 어디 소파 같은 데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도 엎드려가지고 발부터 이렇게 내려서 내려가면 발이 땅에 닿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체중을 디뎌도 된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신기해. 그런 발달 과정을 진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그 스텝을 밟아요. 우리 아기가 완전 신생아 때는 발바닥이 아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거 원래 이런가 싶었는데 지금 걷잖아요. 걸으면서 발바닥에 아치가 생겨요. 우리 신체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것처럼 다 그 흐름에 그냥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 막 그런 게 너무 올려치기가 돼 있어. 요새 그 혼인율, 뭐 20대 혼인율 처참하잖아요. 그렇죠. 30대 중반이 넘어도 뭐 남성 혼인율 반도 안 된다 이러는데 사회적인 그런 사회 진출이 늦은 것도 탓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인스타 그런 SNS 뭐 그런 데서 보이는 게 결혼식 비용도 그렇고 너무 다 보여주기. 그러니까 평균이 너무 올라가 있어.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보는 그런 쉽게 매체에서 접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호화로운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나는 결혼 못할 거야 이러는데 뭐 제 입장에서 사실 제가 이제 의사고 하니까 나름 이제 벌이가 다른 일반적인 그런 평균적인 수입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뭐 10분 다 이해를 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 그냥 일반 그냥 진짜 중소기업 다녔더라도 제 성격상 저는 뭐 그런데 이렇게 크게 휘둘리진 않았을 거예요. 내 수준에 저도 뭐 위를 바라보고 나도 더 부자들의 삶도 보고 하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런 건 그 사람들 삶이고 현실적인 지금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삶은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결혼도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는 거고 뭔가 너무 위만 바라보고 사람이 살면 조금 불행하지 않을까. 사실 가진 거에서 행복한 걸 찾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게 그렇지. 정답이라는 거는 그렇죠. 예, 현대 사회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남들과 비교하고 너무 그런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제가 옷을 좋아하거든요. 옷 스타일만 봐도 한국 사회는 그 유행을 다 쫓아. 그래서 일본만 가보더라도 일본은 그런 지역구별 예를 들면 하라주쿠, 뭐 시부야, 신주쿠 이런 데만 가면 굉장히 개성 넘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팬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그런 크루 비슷한 문화가 있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거든. 뭐지? 그런 갸루족도 있고 무슨 막 진짜 무슨 메이드복 입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되게 막 다크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고 되게 자기들만의 개성이 강하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삿대질 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본인이 좀 개성 넘치게 아니면 본인만의 스타일로 하면 뒤에서 욕하기 바쁘고 저게 뭐야 막 이러기 바쁘고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다양성이 조금 말살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비교가 너무 심한 데서 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나는 넌 왜 이렇게 얘랑 달라? 그게 틀렸어.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갑갑하죠. 오랜 그런 유교 문화의 폐해, 선비, 우리가 텐선비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얘기가 약간 다른 데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연애관이나 뭐 이런 것도 저는 그래요. 막 우리가 누구나 뭐 김태희 같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막 장동건 뭐 이렇게 만나고 싶고 하지만 나랑 뭔가 어떻게 말하면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면 뭐하고 그런 그냥 정도? 뭔가 그런 어울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괴리, 학생 때 보면 연애를 길게 못하고 방황하는 애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여자보다 항상 더 상위, 그런 걸 추구하는 애들은 자신을 좀 좋아해주는 사람은 자기 성에는 안 차고 자기가 바라보는 건 너무 높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 그런 게 덜 된 애들이 항상 막 그런 외형적으로 자기가 이제 바라는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막 클럽 다니고 나이트 다니고 그런 데서 자기가 이제 뭐 뭔가 좀 돈 많은 척 하고 아니면 뭐 의사인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금 만나볼 수 있지만 결국엔 그런 데서 만난 여자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보통 겉으로 보이는데 좀 더 끌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껍데기인 것 뿐이지. 그러면 서로 이제 오래 사귀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건강하게 만나려면 조금 신원이 확보된 데서 아까 말했듯이 본명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조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연애를 할 때도 좀 진정성 있게.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른 게 남자들은 유전적으로 최대한 본인의 그런 자손 번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 찔러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여자들은 어떻게 됐건 본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10개월 이상 아이를 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훨씬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의 그런 뭔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속도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그런 거를 좀 잘 맞추고. 남자는 금사빠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여자에 비해서. 아, 저 생물학적으로 그 심리학적으로 배웠습니다. 긍정 오류, 부정 오류. 그게 뭐야? 그 남자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여자애가 날 쓱 바라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쟤가 날 좋아하나?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반대로 왜 날 쳐다보지? 이게 일단 디나이부터 하고 보는 거야. 부정부터 하고 보는 부정 오류를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남자는 이제 많이 퍼트리고 그 중에 하나 약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아싸 이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긍정 오류를 하게 돼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 골라서 한 명을 받아야 되니까 부정 오류를 이렇게 진화를 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게 마냥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잘 하고 우리가 진짜 뭔가 본능적으로 살면 다 감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좀 진실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뭔가 사람을 만날 때 조금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연애를 시작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이 속으로 나는 뭐 일단 얘랑은 뭐 연애만 하고 조금 신체적인 즐거움만 보내고 나중에는 결혼을 뭐 딴 사람이랑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도덕적인 관념이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지탄받지 않을 행동인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상처되는 거잖아. 알게 되면 그렇죠. 그 속마음을 알아봐. 얼마나 조금 허무하겠어요.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광수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어제 저녁에 먹었던 반찬이 오늘 아침에 맛이 없어진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잘못을 꼭 집어야 돼요? 마광수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지 그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사람이란 건 원래 그렇다. 그렇지. 현대인들은 연애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다. 싫어지면 그냥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좋아지면 그냥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연애 어렵게 생각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 이제 본능을 좇은 거 아닐까. 잘못은 아니지만 그 뜻은 그거잖아요. 내가 어제까지 사랑하던 사람이 권태기가 와서 사랑이 식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근데 이제 그게 결혼이란 제도로 묶여 있다면 조금 더 다시 내가 입맛을 돋우게 뭔가 노력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연애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노력을 좀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만약에 결혼했는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난 떠날래. 이런 건 조금은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가설인데 한국 사회가 혼인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연애를 많이 안 하게 되는 이유가 그 결혼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면 프랑스가 굉장한 선진국인데 지금 출산율이랑 혼인율이 상당히 높대요. 그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도. 물론 이제 이민자들 받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다고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통계가 또 있어요. 프랑스 관련해서. 결혼을 하고 남녀 상관없이 3명 중에 1명이 불륜을 한대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높은 확률로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결혼도 많이 하고 불륜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란 걸 되게 그걸 좀 더 무게감. 문턱이 낮으니까 무게감이 적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색채가 좀 다양하고 결혼도 빨리 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유럽에 프랑스 아닌가? 동거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프랑스죠. 독일도 그렇다고요. 뭐. 근데 뭐 저는 같이 살아보는 동거 이런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결혼이란 제도를 만든 건 왜 우리 결혼할 때 주례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주례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례할 때 항상 하시는 말이 뭐예요? 서로의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 하면 그런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남녀가 서로 서약하는 자리거든. 그렇게 서약을 하면서 웬만하면 그래도 맞춰 살겠다라는 거를 웬만하면. 약속을 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깬다. 그게 쉽지 않지. 왜냐면 특히나 이렇게 남 눈치 보는 사회에서. 근데 그러면서도 이혼율이 높은 거는 이제 그래도 좀 눈치를 덜 보는 사회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혼할 거 같으면 그냥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다 생각했다고. 그래서 좀 늦게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한 대로 너무 결혼을 남녀 사이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 집값이 폭등하고 결혼을 해봐야 뭔가 둘이 합쳐봐야 결혼은 사실 결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게 이제 수순이잖아. 근데 결혼을 해봐야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나 혼자 이렇게 건사하고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 게 많아지니까 이제 혼인율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꼭 서울에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요새는 지방 뭐 이런 데 광역시만 해도 집값이 그렇게 뭐 서울은 9평이 뭔 줄 알아요? 84제곱미터 32평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게 10억이 넘어요 평균이.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근데 지방만 가더라도 뭐 5억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가서 뭐 그 깡시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가서 살 수도 있지. 안 그래? 그렇죠. 꼭 서울에서 꼭 살리란 우리 요새 다 KTX 이런 거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집을 그렇게 꼭 아웅마웅 너무 힘들게 아껴가면서 살 바에는 조금 변두리를 하면 뭐하지만 그냥 약간 지방 이런 데 가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울 안 사시잖아요, 또. 경기도 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단순하게 뭐 치부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문제 한국 사회 너무 수도권 집중화 그런 문제로 집값의 폭등으로 인한 이제 10억 그냥 일반인 직장인이 10억 모으기 정말 힘들잖아요. 맞벌이도 정말 쇠가 빠지게 해야 평생 해야 모을까 말까 할 건데 그런 문제 있고 뭐 다루는 게 너무 많아진대요. 되게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래,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그런 뭐 연애의 시작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제 생각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가 완전히 거의 끝났을 때 연애를 시작한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느낌이 좋고 이 사람을 알아가보고 싶다 하면 연애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입장이 전자가 좀 더 많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남자가 좀 많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솔로를 봐도 최종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제 썸을 타는 입장에서 정숙 씨는 최종 선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자들은 대부분 답변이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이제 서로가 있고 뭔가 연애를 시작할지 말지에 대한 뭐 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입장에선 뭐 광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연애의 1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합의가 돼서 잘 되면 연애하면서 꼭 이 사람이랑 연애만 해야지. 그런 너무 이기적인 상대방에 쳐줄 수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랑 연애의 끝은 결혼일 수 있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전제를 하에 연애를 시작해서 본인 개인마다 되게 선호하는 이성상이나 이런 건 다르잖아요. 꼭 거기에 끼워 맞출 필요는 없고 뭔가 저는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나만의 이성관
이상향이 뭐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이런 건 없는 사람, 룰아웃, 흔히 말하는 우리 배제 진단이라고 그러거든. 질병에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예를 들면 술 좋아하는 여자, 술을 잘 마시는데 좋아하는 여자도 안 되고 술을 못 마시는데 좋아하는 여자도 안 돼. 또 예를 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느 시간대에 뭐 연락이 좀 두절된다든지 뭔가 핑계가 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썸 단계에서도 이제 룰아웃, 배제가 되었었지. 혹은 너무 이제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딜 가든 본인의 삶이 약간은 보여주기식이야. 근데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 아니면 너무 좀 게으른 사람. 근데 저는 똑똑한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 없는데 현명하지 않은 사람. 현명하지 않은 사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라기보단 본인이 하는 일에 굉장히 이제 비전이 있고 뭔가 그 분야에 열심이고 그 분야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사람. 그거는 뭐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되게 잘하는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뭐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뭔가 그런 컨설팅을 잘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되게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 그거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 발리 가셨을 때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지만 그 영상을 길게 주셨잖아요. 다 찍어놓고. 근데 아무 때나 찍으셨단 말이에요, 형님이. 그거 쓱 보는데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형님이. 이러고 있어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으실까 하고 나서 다음날 되면 또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했잖아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이렇게 안 좋으셨냐 표정이.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울고 막 너무 찡찡대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누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막 형님 표정 막 안 좋으니까 애기 효나 입장에서는 그냥 멀쩡히 잘 루틴대로 살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해상천지 입맛도 안 맞고 처음 보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짜증이 난다. 이거 뭐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거 이러면 화도 안 나고 참 납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현명하시다. 그렇지. 그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거는 이제 그런 여자들, 현명한 여자의 그런 예잖아. 내 아내가 현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현명한 여자, 그리고 자기 감정에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기본 감정의 베이스가 우울감에 너무 처져 있지 않은 사람. 그러면 나도 같이 빠져들어요. 그렇게 잠식돼. 그런 사람을 좀 만나는 게 몸도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좋아요. 좋고 그리고 결혼은 말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도 요새 막 그런 금쪽이 막 그런 프로도 많고 하잖아요. 뭐 고딩 엄빠 그런 데 보면은 진짜 대책 없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대책 없이 기르냐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출산율 저하에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나 싶은 우려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고민하고 자녀를 고민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인류가 살면서 계속 자손을 낳고 그렇게 번식을 해온 거잖아요. 그 이유는 다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어떤 행복도 자식을 낳아서 그걸 기르는 그 행복과 비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뭔가 편하게 안락하게 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누려도 자식이 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단언할 수 있어. 그 자식이 태어나서 나랑 내 유전자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전해져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그 삶의 또 다른 그런 이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근데 물론 이거는 자식이 어렸을 때 니들이 하는 얘기다. 막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막 댓글에 그런 말도 하긴 한데요. 이렇게 커봐라 사춘기 지나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근데 그때는 또 그때 힘듦이 있겠지.
근데 지금 아기가 어리지만 내가 이제 지금까지 느껴온 바로는 평생 호도는 그 진짜 아기 때, 영유아기 때 다 한대요. 근데 그만 해도 넘치는 것 같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그런 기저에 그 우울감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자식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거든. 내 이기적인 걸로 자식이 태어나게 하긴 싫다 이러는데 또 태어나면 그 자식은 또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리고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키우는 행복은 나는 그랬거든요. 짜치게 막 이렇게 형들이나 아는 형들이나 막 누나나 이제 자기 자식들 프사해놓고 맨날 핸드폰 배경화면도 자식들 해놓고 그게 너무 뭐 짜치고 안 멋져.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내 자식 사진은 멀티 프로필을 해놔서 내가 중요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중요한 사람한테만 해놓긴 했는데 왜냐면 뭐 당근 거래 한 사람이 내 핸드폰 번호 아는데 날 저장했는데 이제 자식 나고 하면은 굳이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냥 플랫한 화면을 해놨는데 그냥 항상 보고 웃고 있어요. 자식 사진은 영상이나 이런 건 보고 웃게 돼. 누구 사진을 보고 웃거나 막 그런 기억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없죠. 그렇지. 네. 근데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웃고 있다니까. 그런 행복은 어디에도 비할 바 못되지. 그건 내가 정상적으로 좀 사랑하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하면 특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는 꼭 낳아 보시라. 그런 모든 그런 남녀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 어떤 힘듦보다 자식이 주는 그런 행복이 다 상회할 것이니까. 확실히 미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로또 1등 당첨됐을 때 행복은 뭐 이런 기분이겠거니 뭐 노력했던 뭐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이런 행복이겠거니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보고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거는 그냥 뭐 그게 안 돼요. 예상이. 저의 입장에서 아예 다른 세상.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면 내 아이가 그렇게 이쁠 수 없잖아요. 근데 남의 아기들도 이뻐 보여. 이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해겠지. 그런 게 뭔가 감정이 전이가 돼서 뭐 지나가는 애기들도 이뻐 보여요. 나는 원래 강아지를 더 이뻐하던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매스컴 타면 아이가 이렇게 굶어 죽었다, 아이가 학대당했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댓글도 난리 나잖아. 그건 대부분이 아이가 있는 사람들일 거야.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오롯이 전이가 돼서 뭔가 그렇게 끌어오르게 돼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화날 일인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거든. 되게 달라요, 확실히. 혹시 좀 인생의 막이 바뀌는 듯한. 네,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더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아이를 중심으로 더 뭉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아이 낳으면서 더 사이가 나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니까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한테. 맞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제가 부모가 되는 것도 준비하고 다 예행 연습이 있겠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 건 다 처음이에요. 뭘 해도. 내일의 나가 처음이잖아요. 내년에 나가 처음이고. 첫째 아빠가 내가 처음인데 둘째가 되는 아빠도 처음이에요. 왜냐면 둘째는 둘째잖아. 그렇죠. 네, 첫째 후에 둘째니까 물론 아이를 한번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능숙할 수 있어도 둘째는 또 둘째 나름의 그런 첫째를 케어하면서 둘째를 돌봐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모든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걸 대비할 수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조금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미리 사서 할 필요는 없다. 다 살게 돼 있다. 특히 이제 이런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소득 격차나 이런 거는 복지도 그렇고 조금 해결돼 가고 있고 그런 편이라서 어떻게든 적어도 막 아프리카 이런 아이들처럼 굶겨 죽이진 않을 수 있으니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결혼해라. 감사합니다. 이거 여자친구한테 꼭 보여줄게요. 네. 네. 아주 뭔가 두서는 없지만 네. 뭔가 술술 재밌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재밌었어요. 저도 아주 비밀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칠까요? 뭐 이거 다 처음이니까 뭐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팟캐스트 처음이라. 그렇죠. 네. 하나, 둘, 셋.